네, 두 분 모셨습니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의 신년사에 우리가 하루 만에 화답했고 여기에 북한도 그야말로 발빠르게 하루 만에 화답했습니다. 먼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의 말부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창올림픽 경기대회 참가와 북남관계 개선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접한 남조선의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지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면서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네, 일단 어제 한 낮 정도였죠. 저는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답을 내놓을지 몰랐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나온 거고, 사실 이성건 위원장이 중앙텔레비전에 나온 모습을 보면 무슨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2011년, 12년, 13년도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김영철 대장이 군복 입고 전면적 대결 상태를 선포한다. 그것보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양복 입고 나와서 야 정말 저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근데 북한이 굉장히 신속하게 반응을 한 거죠. 어제 빨리 이제 전화를 해왔는데 어쨌든 1월 1일이죠. 오전 9시 반에 김정은의 신년사 대표단 파견 포함 필요 조치에 대해서 용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통일부에서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회담을 열자. 그리고 어제 오후에 연락처를 열겠다고 이제 판문점 오랜만에 23개월 만에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고 오늘 오전에도 두 번째 통화가 짧았지만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한 거 보면 상당히 이쪽에서 먼저 북한이 뭔가 제스처를 취하려고 하고 전화를 걸어온 것도 지금 북한이잖아요. 우린 받은 거고요. 그렇죠. 거기서 전격적인 그러니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좀 읽어볼 수 있는 겁니까? 예, 태도가 변화된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일체 남측과 대화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대화와 제재는 병행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몇 개월입니까? 수차례 이 미사일을 쏴왔고, 우리 문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향해서 대화 제의를 했을 때도 묵살하기만 해왔던 북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신년사가 나오고 이렇게 발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마 북한 내부적으로 이번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전환하는 하나의 그 매개로서 남북 관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형적으로는 남북 대화 채널,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의 채널이 열렸지만 또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이것이 남북 관계의 변화라고 예단하기에는 아직은 빠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정은이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저희가 이제 진정성을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서 나오는 거 보면 김정은에 붙인 이제 김정일에 우리나라 쪽의 대역을 맡았던 가계무샤라고 하는데 이 국정원에 일했었던 김달수 씨가 신년사를 통해 보면 김정은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카리스마도 있고 주도 면밀해서 이 김일성 할아버지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김갈술 그분이 이제 북한국에 오래 있었고 북한 전문가고 저 북한을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의 말에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김일성이를 직접 봤고 김정일이도 봤는데 이미지는 김일성이하고 거의 같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는. 이미지는. 그런데 이제 그 일하는 일하는 어떤 폼 같은 거는 아버지 김정일을 따라하려고 하는 뭔가 하면 통이 크게 하는 요걸 두 개가 적절하게 좀 조합을 시켜서 또 그런 이미지를 보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백두혈통이라는 연장선에서 할아버지 모습과 아버지 모습을 동시에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지금 김정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앞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라고 불려진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 특보가 김정은이 나름 괜찮은 지도자로 보인다라고 아침에 또 어디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평가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 좀 잘 해보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시기에는 김정은이 이 북한 군부나 아니면 또 민생을 틀어잡고 제대로 본인의 어떤 통치를 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김정은이 나이가 젊고 또 경험이 전혀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았기 네. 때문에 과연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은 뭐 당이든 군이든 정이든 자기들의 입지를 확고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년사를 낭독하는 모습을 봐도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거든요. 저는 김정은이 잘한다 못한다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잘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는 김정은이 나름대로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하고 1인 지배 체제를 굳혀가는 그런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는 고통의 연속이 아닐 수가 예. 없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전변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북한 주민들을 잘 살게 만드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간다면 그건 김정은은 아마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그건 최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네. 어쨌든 지금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 또 김일성처럼 뭔가 통 큰 지도자 이런 전략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이 영화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시간 이후부터 철저히 김일성이 됩니다. 아빠 안 같아. 어떤 남자 부르지 말라. 나는 김일성이야. 네. 저렇게 철저하게 변하는 모습을 저희가 그냥 하나의 비유로 보여드렸는데 일단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도 북한이 그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 영상 저희가 그래픽을 한번 통일부에서 공개한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위원장님 빨간 버튼이 있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초록 색깔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있는 거죠. 초록색은 우리가 북측에 걸 때 네. 쓰는 전화기고 아, 우리가 북측에. 우리가 북측에 걸 때, 네. 빨간색은 북측이 우리 쪽으로 걸 때, 우리가 받을 때 이제 저 전화기를 사용하는데 두 대가 다 작동이 되면 그렇게 이제 나눠 쓰지만 혹시 한 대가 불통이 될 경우에는 네. 하나를 가지고 서로 통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구분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김정은의 신년사가 나오고 우리가 그 다음 날 두 번이나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서 불렀어도 답이 없었고, 네. 그 다음날 오전에 불러도 답이 없었는데, 오후에 이제 북측이 먼저 전화를, 물론 리선건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전화를 걸어왔는데, 사실은요, 직통 전화는 늘 유지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남과 북이 합의한 겁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고 그걸 뭔가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지렛대로 그동안 늘 사용을 해왔어요. 예. 다시 말하면 손이 끊어진 게 아닌데 코드 뽑아버리고 아. 또 우리가 전화해도 안 받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용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 정말 이렇게 개통이 됐다면 어제 청와대가 얘기했듯이 상시 소통 채널이 확보됐다. 북한이 끊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제 리선건이 발표한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 표현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은 남북 당국이 책임 있게 처신해야 된다. 이 얘기는 남측이 처신 있게 책임 있게 처신하지 않으면 이 전화가 다시 끊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어쨌든 북남, 우리 민족끼리 좀 해보자. 남북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반응은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얘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듣고 안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샴페인을 너무 마셔서 취한 것 같다라고 일단 혹평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생각이 맥메스터 생각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 내에선 저런 우려도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에서만 아니고 한국 내에서도 일각에서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속도가 빠른 거 아니냐. 김정은한테, 북한한테 한두 번 속아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2015년에도 남북 정상회담도 못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도발을 계속 해온 건데 사실은 우리가 저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대화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외교부는 외교부로서 역할이 있는 거죠.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측면을 이런 해결을 비핵화의 어떤 엔게이지먼트 그 분야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려나가겠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할 역할이 있고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할 역할이 있고 한미동맹도 중시하면서 평창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좀 잘해나가는 이 두 가지를 하는 건 우리 정말 통일부나 우리 외교부의 역할이겠죠. 예. 네. 이 정도 속도라면 우리가 제시했던 9일 고위급 회담도 조금은 기대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이 고위급 회담이 만약에 성사되고 그 다음은 바로 평창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태영호 전 북한 대사관 공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북한이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모란봉 악단 같은 그런 예술단을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란봉 악단 좀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그래서 좀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봤거든요.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온스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하여 예술 창작 찬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중국에서 공연하게 되는데 어떤 심정이세요? 예, 글쎄 공연하게 되면 어떻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서 말입니다. 격동되십니까? 글쎄 조금 모란봉 악단 아니면 아무래도 현송월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워낙 이제 기대감이 커서 그런지 평창 올림픽에 현송월까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네. 앞에서도 스티센타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네. 이 리선권이 말에 네. 그전에는 대체로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남북관계 개선에 해결하고 개선하는 길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태도에 달려있다. 네. 그럼 판박이처럼 했던 말인데 예, 그렇죠. 북남 당국이 하자. 예. 함께 그런 하자. 거 봐서는 네. 약간 좀 수위가 낮아진 건 틀림없고 네. 그래서 김정은의 어떤 특이한 성격을 보면 예술단도 올 수 있고 모란봉 예술단도 올 수 있고 우리 온 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현성월 정말 여러 가지 연문설도 있었고 뭐 여러 예. 가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 갔을 때 확실한 거는 대좌의 직급 대령인데도 불구하고 당 국제부 부부장이나 지재룡 대사도 그 앞에서 쩔쩔매더라. 예. 그러니까 좀 특이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 여성이고 네. 저 여성이 예술단을 데리고 평창에 오면 사람들의 이목은 확 쏠리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술단이 오고 체육단이 오고 거기다 응원단까지 온다 그러면 아마 평창을 들썩들썩하게 해놓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오는 건 좋은데 이 모든 이 어떤 세계의 이 화합의 스포츠 무대의 장이 이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또 흐를까 하지 걱정도 돼요. 전부 다 사람들이 응원단 온 경기장만 구경을 가고 다른 거엔 관심도 없고 이럴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아마 청와대에서도 아마 그런 점을 의식해서 어저께 꼭 북한 선수단의 참가와 어떤 뭐 응원단이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 평창의 성공을 논하기엔 좀 이른 면이 있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이 모두 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특히 체육인들 중에서는 있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우려와 함께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분명히 선수단을 보낼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응원단이나 이 악단을 예술단을 보내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말했듯이 나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원하고 예. 또 그걸 위해서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대한 지도자는 말만 하는 분이 아니고 진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할 도리를 다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가 왔고 그래서 김정은이 그동안 개발하고 세워놓은 핵과 미사일은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북한의 핵 문제를 완전히 분리해서 같이 해결하는 그런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만 네. 우리 원하는 운전대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 이름이 하다 보니까 여성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송월 지금 말씀하셨고요. 김여정이 올 가능성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두 사람 사이에 꼭 이름이 끼는 거는 또 리설주고 예. 요즘 최근에 또 리설주의 얼굴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정도에 제가 예. 영상을 확인했으니까 벌써 2달이 넘었거든요. 예. 꼭 한 사람이 뜨면 한 사람이 안 보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항상 억측이 나고요. 또 이렇게 억측이 많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한번 딱 보여줘요. 예. 네. 그게 북한에
그러니까 뭐 이설주라는 여성은 일단 가임기의 여성이고 뭐 후계자 생산이라는 아주 막중한 네. 임무를 맡고 있는 여성이니까 뭐 가임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설주의 뭐 미등장은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네. 이제 지금 김여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저는 김여정의 한국에 올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지만 예. 또 김정은이 하도 특이한 성향을 보여주고 막 예. 끝에서 끝까지 왔다 그러니까요. 갔다 하니까 뭐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두 여성보다는 역시 현성월이가 김정은한테도 부담이 덜고 예. 또 네. 한국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선을 끌어당기기에도 그렇겠네요. 현성월이가 훨씬 낫고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분위기를 확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한데 옛날에 현송월이 김정은의 옛 예인이라 해가지고 뭐 총사에서 이런 것도 돌았었는데 그렇게 리설주나 김정은과는 사이가 나쁘진 않은가 봐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전에 성혜림이라는 여성이 김정일의 첫 번째 여자로서 있었는데 네. 고영희가 들어서면서 그 여자가 이제 밀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투기성이 있어서 투기를 해서 모스크바 정신병원에 보냈다는 얘기가 시기 있거든요. 질투를 해서. 그러니까 그 여성이니까 시기가 질투가 없으면 그게 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한테.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 내 앞에서 감히 시기 질투를 해. 그래서 잘못하면 성혜림처럼 모스크바 정신병원에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장면을 크게 보지는 않는데 네. 어쨌든 현송월이라고 하는 여자가 중국의 예술단 공연을 가서 보여준 태도, 주중대사라는 당 국제부 부부장이라는 차관보다도 훨씬 높은 사람이 현송월이라는 한 개 대령한테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북한 사람들도 놀랐고 예. 아 정말 저 여자 참 대단하다. 예. 그러니까 특이한 성품의 여자인 거는 사실인 거야. 예. 현재로서는 이게 체육회담으로 갈지 더 군사회담으로까지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최룡해가 이제 온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랬죠. 근데 최룡해는 이미 우리 관보에 이미 제재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상태고요. 북한 그 국적기인 고려항공도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룡해가 육로가 아닌 뭐 고려항공을 타고 우리나라에 오기는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는 거고요. 유엔의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유엔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북한이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최령화를 일부러 보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아마 이 남북 관계를 최대한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북한의 의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걸림돌이 없이 하려고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에 북한이 자기들은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김정은의 통큰 결단과 배려가 있었는데 남측은 우리에게 뭘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청구서를 들고 나왔을 때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함께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어쨌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든 뭐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든 우리 측이 원하는 건 사실상 북한의 그 핵 포기, 비핵화 아닙니까? 근데 김정은이 과연 핵을 포기할까? 이런 의문은 여전하거든요. 뭐 김정은이가 여러 노작들, 문헌, 연설들에서 공공연하게 우리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아마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 장군님 이야기한 것처럼 평창올림픽은 평창올림픽대로 치르고 이게 이제 북한은 장웅위원장이 그랬어요.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하고 스포츠는 분리돼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회담 전략이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해서 일단은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데 일단 기여를 하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그 어떤 배후 생각들 뭐 전략자산이 중지라든가 한미 훈련이 중지라든가 뭐 전쟁 불구름을 몰고 오는데 어떻게 이런 식의 그 어떤 논조들에 맞설 우리 치밀한 논리를 끌고 나가야 될 거고요. 그 차후에 이제 우리는 또 이산가족 상봉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정부가 정말 지혜를 짜내서 미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 나가면서 어쨌든 우리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이런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 할 때도 갑자기 급작스럽게 북한 대표단이 내려와서 우리 깜짝 놀라서 대처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엔 어쨌든 간에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전략을 잘 짜서 북한의 속내를 잘 파악해서 우리의 원하는 방향으로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남북 관계를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